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본 것은 요걸 봤잖아요. 요걸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더 있죠. 더 있는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전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야 된다. 대응되는 관계를 봐야 되니까. 공부를 조금 쉽게 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공부가 조금 더 쉬워져요. 여기는 자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속을 만드는 것은 뭐가 있죠? 자하라고 하는 게 있고, n극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한 거죠. 원래는 그렇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전하는 독립적인 전하가 존재하는데 자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하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자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는 전하는 전기력선을 만들잖아요. 전기력선을 만들고 얘는 자기력선을 만들죠. 그리고 전기력선은 입실론의 관계가 된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자기력선은 유의 관계가 됩니다. 자, 입실론은 유전율이라고 그러죠. 유전체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전율은 어떤 유전체 성질을 나타내는 거. 도전체 성질을 나타내는 건 도전율이라고 하잖아요. 회로 시간을 배운 거. 그러면 이 자하에서 이 투자율 U라고 하는 것은 얘는 유전체고 얘는 자성체라고 해요. 자성체의 종류는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이 되는 물질이 있어요. 자석이 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보통 철 같은 걸 자석에다 대면 여기에 자기력선이 지나가잖아요. 철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N극과 S극이 있다면 이 자성체가 N극과 S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를 띄는 경우도 있고요. S와 N으로 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방향이 똑같다. 그러면 상자성체. 방향이 거꾸로 된다. 그러면 역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외에도 자성체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성체의 의미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자성체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있잖아요. 철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니켈, 이건 기억해야 돼요. 코발트, 강자성체거든요.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하고 골라내라 하는 문제 나오니까. 철, 니켈, 코발트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철리코, 냄새를 철리가 난다. 철리코라고 보통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어쨌든 얘는 여기에서 얘가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자성체의 성질은 투자율이 얘기하는 거고, 유전체의 성질은 유전율이 결정하는 거고, 도전체의 성질은 도전율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전체는 전선의 종류체, 전류가 흐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력선에 영향을 받는 거고, 얘는 지금 전기력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력선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전속. 전속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자기력선에 영향을 안 받는 건 자속. 여러분들은 자속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 얘기하진 않았다. 자속이 있다. 미를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전력과 배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 배운 과목이 회로 이론, 회로라고 자기학 두 과목인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전기 기계 가면 발전기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전동기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럼 발전기와 전동기는 바로 뭘 가지고 하느냐?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속. 자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속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봤나요? 전자유도 법칙에 자기학에도 나오고요. 얘는 이제 회로에도 나오고, 얘는 전기 기기에도 나오고요.
계속 어떤 기본이 되는 법칙인데 이것 가지고 발전기를 만들어요. 발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도 만드는 게 전동기도 만들어요. 대표적인 거죠. 전기를 만들어서 소비하는 거예요. 발전기와 전동기의 동력이 전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동력을 전기로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물론 문제가 심각하기도 해요. 전원이 문제인 거지 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기자동차가 뭐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전원 문제지 이런 메커니즘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기계적으로도 안전하고 전기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무나 전원만 넣으면 전동기가 회전하고 여러분들이 냉장고 돌리는데 전문가가 와가지고 전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빌딩 관리할 때 발전기 이 발전기는 기동 스위치 누르면 되죠. 그럼 지가 알아서 뭐 엔진 돌리고 발전기 전기 만들지 전문가가 와서 정밀 진단해가지고 이것 좀 누르세요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기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운전하기 쉽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온 기기 중 하나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전자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하고 관계되는데 자속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해를 하려면 자기력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은 성질이 매우 비슷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이런 것처럼 양회전화에 나와서 음회전화로 향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속은 시험 때 여러분들 거기는 잘 압니다. 자기력선의 성질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물어보는데 아마 시험에 보면 자기력선의 성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그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문제 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자속이죠. 그리고 전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 우리가 얘기할 때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고 전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전기력선 밀도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력선 밀도가 있을 거예요. 밀도라는 개념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면적, 단위 면적을 통해서 나가는 전속의 수나 전기력선 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전기의 색이라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력선의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톤 퍼 메타거든요. 암페어 톤 퍼. 암페어 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볼트 퍼 메타고 여기는 암페어 퍼 메타예요. 근데 톤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 자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죠? 전자석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적인 성질, N극과 S극을 끌어당기고 N극과 N극은 반발하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잖아요. 얘가 동력이 전기로 만들어지면서 일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물론 첫 번째 산업혁명은 뭐예요? 증기기관을 만들어요. 동력을 쉽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기에 의해서 동력을 얻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기에 의해서 동력을 얻는 거죠. 그 동력이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력이 제어도 쉽고 크기도 크고 대용량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전동기는 바로 전기를 쓴다는 건데 전자기적인 현상인데 얘가 전자석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암페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찾아낸 거죠. 이걸 찾아냈는데 전류가 흐르더라.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선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전원 연결해서 전류 흐르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근처에 나침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침판이 이상하더라는 거지, 반응이.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 흐르는 주변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결론을 찾아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결정해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은 결정해 준 거예요. 어떤 방향이죠? 오른 나사 방향.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들어가니까 그 방향입니다. 전류가 직선 방향이면 나사의 회전 방향은 자속의 방향. 자기력선도 마찬가지지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속의 방향입니다. 반대로 요게 자속의 방향이면 얘가 전류 방향입니다.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고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자속을 어떻게 집중해서 뭔가 써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코일을 감아본 거죠. 이렇게 코일을 감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감아본 거죠. 이 감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를 주기 위해서요. 전류에 대한 변화. 감아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얘기죠. 근데 감는 방향에 따라 틀려진다. 이렇게 생기려면 전류는 역시 오른나사 법칙. 항상 오른나사 법칙을 따른다. 그런데 여기에 자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돼서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더 어떻게 집중시켜 볼까라고 만든 게 뭐예요? 여기다가 자성체라고 하는 걸 찾아서 넣은 거죠. 그게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철인데 규소가 하면 되는 철. 그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전기강판. 다른 말로는 규소강판 이렇게 불러요. 규소가 하면 되는 철. 규소가 미량 한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양의 한 4% 정도, 변압기는 한 4% 정도. 이렇게 되면 자성체가 잘 성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속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다. 그래서 N극과 S극의 성질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가 자속이 나오니까 N극이고 여기 자속이 들어가니까 S극이구나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 N극과 S극을 배치하면서 회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안에는 자속이라는 성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바로 그 자기의 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기를 나타내려면 코일을 한 번 감았을 때 나오는 자속과 2번 감았을 때 나오는 자속과 10번 감았을 때 100번 감았을 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뜯어보면 코일을 엄청나게 많이 감아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속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감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있고 코일을 감는 횟수가 있을 때 얘가 자속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F라고. F가 뭐죠? 여러분 보통 F는 포스 해가지고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도 힘이에요. 근데 어떤 힘이냐 이거예요. 어떤 힘? 이런 힘을 자속을 만드는 힘이라고 불러요. 그걸 한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속을 일으키는 힘, 만드는 힘. 전기를 만드는 힘 하면 기전력이라고 하잖아요. 자속을 만드는 힘 하면 기자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이 한자로 만들어놔서 그 한자만 조금만 이해하면 굉장히 문과에 편해요. 그러니까 한자를 버리고 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 자체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굉장히 특히나 전기는 이게 태생적으로 1950년대, 60년대 지나오면서 우리가 선진 학문들을 유럽에 있는 학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유럽으로 수입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 어디로 왔어요? 일본을 거쳐서 오고 중국을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일본을 거쳐서 오죠. 일본 한자랑 우리 한자랑 중국 한자가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용어들이 그대로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뭐 한자는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얘를 자속 밀도를 자속도 한자고 밀도도 한자인데 전기 역선도 한자인데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까요?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뭐 차라리 영어로 라이스 하면 더 쉽게 와닿을 텐데 이거는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의미를 좀 기억하면 얘는 뭐 기자력이라고 그냥 그대로 풀어요. 지금 많이 순화하고 있고요. 전기적인 법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조금 더 좀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미는 같아요. 한국정설 규정도 최근에 개정된 걸 보면 한자어를 좀 더 쉬운 한자로 바꿨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한자로 바꿨다. 얘는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기억하세요. 기자력은 그냥 근데 아이는 뭐 암패하고 몇 번 가봤느냐? 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패 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개 세기는 바로 암페어 턴이 크면 자개 세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타각으로 얘기하고 왜 메타각으로 얘기하느냐? 무한한 길이에서 그 크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무한한 길이를 전체 다 얘기하면 무한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위, 길이, 방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 단위를 보면서 이 자기의 세계에 대한 정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단위를 보면 얘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 단위를 보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러면 전개의 세계는 뭐예요? 단위 길이다. 정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단위 길이다. 정의. 얘는 뭐예요? 단위 길이다. 기자력. 이걸 NI를 기자력이라고 했습니다. 단위 길이가 기자력이다. 이거 읽는 방법을 알고 있죠. 단위 길이가 기자력이 바로 뭐야? 그렇죠. 이 자기의 세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페어 통솔 메타에 대한 걸 쓰고 있어요. 자속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전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했던 게 전하량하고 전속하고 그 수는 똑같아. 하우스코팅이죠. 전기역선은 당연히 입실론에 반비례가 되는데 반비례. 이 반비례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도전도 어떻게 해요? 반비례죠.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여기 오거나 전기를 공부하거나 할 때 페노이론을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페노이론 책을 딱 펴보면 1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에다가 A분의 L이다. 이게 저항이다. 이렇게 뜻도 모르고 지금 무조건 공부하고 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학하고 연관성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항비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역반대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뭐라고 써요? 고유저항 대신 고유저항의 역수. 요거 A분의 L은 똑같잖아요. K, C가 보통 그렇게 많이 썼죠. 시그널이 올챙이꼴이라고 하지 그게 그건가? 어쨌든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도전 마찬가지거든요. 반비례하죠. 유전 반비례하잖아요. 솔직히 K라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투자 반비례하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반비례되는 개념 적용돼요. 똑같은 개념. 어쨌든. 그래서 자기에서는 뭐예요? 항상 외로라고 하는 게 있다면 자속하고 똑같은 수량의 외로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를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고 바뀌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누군가가 되돌아가서 전에 말한 것처럼 고치지 않지만 이거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는 그렇진 않겠죠. 실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자속 밀도라고 그러고 여기도 자속이 들어가지만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자기 세기가 되는 거죠. 자기 세기를 얘기할 때 여기 뭘 집어넣었어요? 결국 밀도하고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밀도가 그 지점에 대한 자기 세기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속 밀도잖아요. 전속 밀도가 그 지점에 대한 뭐예요? 전기 세기다라고 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전하자하도 있고 단지 이제 매질이 진공일 때, 유전체일 때, 또 매질이 자성체일 때, 진공일 때 매질에 대한 상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기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그대로 끄집어 쓰는 거예요. 유제로 요 자체만 물어보기로 해요. 요 자체 입시론 제목 자체만 다음 주 뭐 맞는 것을 틀린 것을 해서 물어보기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야 될 상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전개와 자개는 똑같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것만큼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할 거예요. 이게 뒤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9 곱하기 10의 부수입니다. R제곱에 Q1, Q2가 이렇게 보고 여기가 어떻게 되죠? 6.34 10의 몇 승이에요? 3승? 4승 4승? 6.34 곱하기 10의 4승? 이것도 R제곱에 M만 M인가요? 이렇게 보면 또 숫자가 다르니까 뭘로 보여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 숫자가 왜 외워본지 다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계산기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니까 이 숫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보니까 서로 다른데 이렇게 보지만 이거를 이렇게 안 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얘도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얘도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전체적인 툴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 규정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원리 그대로 둘 다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9니까 4파이 R제곱이죠. 4파이 R제곱이죠.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그냥 곱해준 거고 단지 매질만 달라진 거예요. 매질이 유전체이냐 자성체 똑같은 거예요. 매질이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여기에 대한 매질의 상수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했죠. 매질 상수. 이 상수가 달라진다는 거, 공간이 다르다는 거, 뭐 공간은 같으래도 좀 매질이 달라진 거죠. 이런 것만 이해하면 두 개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9 곱하기 10의 부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식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이 모양 아닙니까? 거의 모양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4파이 R제곱이 되는 이유는 결국 9이기 때문에 9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의 다 될 거예요. 거의 같습니다. 여기 보면 뉴턴이고요. 뉴턴이고요. 얘는 볼트 포메타죠. 얘는 암페어 포메타죠. 턴은 그냥 횟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떨 때 보면 그냥 얘를 암페어 포메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선이 한 가닥이면 되니까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볼트와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 관계는 Q2잖아요. 두 개 관계는 이 두 개 관계는 MH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R 하나 없어진 거죠. 똑같아요. 얘 여기에서 뭐라고 불러요? 전이 대신에 자위라고 불러요. 자기 위치에 놓죠. 동일해요. R 하나 없어지죠. 그 다음 요거는 뭐 쌍극자 얘네들은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공식만 찾는 거니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걔네들은 찍으면 되는 거고 R 상승도 요거 이런 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 R 제곱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고 요거 설명하면 저도 공부 안 한다고요. 거의 이제 하기 싫다고 그러죠. 제가 해줍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상한 거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은 그런 거고 요거 보세요. 요건 잘 알잖아요. 전이경도는 전개와 방향이 반대예요. 그렇죠? 같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라디언트 U잖아요. 그럼 여기 자위 경도는 동일해요. 자개와 반대방향. 그러니까 자위라는 것도 전위하고 마찬가지로 자장 중에서 무한한 곳에서 이미 한 점까지 자하를 가져다 놓을 때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역시 나오죠. 전위 경도나 자위 경도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특강이니까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해주고 왜 그런가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지난번에 대한 2부니까 2부인데 이 2부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이거까지 주면 공부 안 해요.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줬던 것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원래 잘 안 주는데 지난번에 한번 참고하라고 드릴 거고 자, 잘 보세요. 크게 한번 봅시다. 자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자하. 그리고 자하에는 자기력성과 자속이 있다고 했죠. 요 얘기, 그 다음 쿨롱의 법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하, 이거는 결국 뭐야? 전기가 자하를 만들 수 있다. 전류가 자석을 만든다. 전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자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한번 보면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는 잠깐 봅시다.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쿨롱의 법칙. 그리고 자기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은 m개가 나오고 자기력성은 뮤제로분의 m개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가우스 법칙. 이 가우스 법칙.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자위 경우도 지금 얘기했었죠. 방금 봤던 건 똑같을 거예요.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자기의 세기도 했고 자위도 했어요. 얘네들은 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여기 점위차가 있는데 자위차가 있는데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지우질 않아요. 보존장의 조건은 자기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요것도 쭉 한번 올라가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자속수에 대한 얘기와 자기력성 수를 구하라 할 때 1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그 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찾는 건 생각만 하면 돼요. 당연히 수는 어떤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색이고 면적을 곱하면 역시 자가가 나왔죠. 그래서 자기력성 수를 구하는 거죠.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수가 되는 것이다. 얘는 무슨 수? 자기력성수. 얘는 무슨 수? 자속수. 자하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야지 따라와요. 방법은 안 돼요. 자, 그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그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콘덴서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는데 R을 배우고요. 그 다음 배우는 게 뭘 배워요? L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뭘 얘기해요? C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모든 전기 배우를 다 표현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예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스위칭이에요. 스위칭. 열었다 닫았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이 스위치를 온하면 1이 되는 거고 스위치를 오프하면 0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스위치를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느리겠죠. 요거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 스위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5가 원소짜리도 있고 3가 원소짜리도 있고 4가 원소짜리도 있고 완전결합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자공학의 원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류를 만들게 돼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반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반반도체가 아니고 세미컨덕터 하니까 세미란 말이에요. 컨덕터하고 그 관계가 레이스하고 세미 상태만 되니까 반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반반도체가 아니라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 있는 게 반도체다. 성질이 바뀔 수 있다.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처음 나온 게 뭐냐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포지티브 반도체, 네거티브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접합을 하게 되면 전류를 전위를 가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는 성질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다이오드. 다이오드 이전에는 그 기능을 뭐가 했어요? 진공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진공관 오디오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진공관 자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죠. 왜? 그 복잡한 것을 얘네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두 개를 하나 고정해요. P하고 N하고 이렇게 4층 구조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스위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SCR. 사이리스라고 하죠. 전력선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면 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트랜지스터는 NPN, PNP 이렇게 3층 구조로 나오죠. NPN이 있고 PNP가 있잖아요. 뭐 계속 들어볼 얘기하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해가지고 스위칭을 하기도 하고 증폭을 하기도 하죠. 얘는 스위칭 소자고 얘는 증폭 소자고 증폭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직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IC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게 요즘 얘기하는 CPU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IC가 되는 거죠. 직접 들어가거든요. 트랜지스터를 아주 무수히 많이 집어넣어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0101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연산을 하는 거죠. 이진수로 만들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그런 연산을 해주는 게 이제 그게 CPU가 되는 거예요. 또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도 결국 0과 1이라는 신호를 저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01로 만들었다고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기초가 다 뭘로 표현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전기에서 배운 것이 뭐예요? C라는 거예요. C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얘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페럿이라고. 근데 회로에서는 이것을 페럿으로 이해하면 회로 해석이 안 되니까 뭘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거를 옴으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거예요. 리액턴스. 그래서 전기에는 무슨 턴스인지 턴스인지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한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걔네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전기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편하죠. 턴스의 좀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운 게 레지스탄스, 그 다음에 커페이스턴스, 그리고 리액턴스, 인덕턴스, 또 리액턴스, 리액턴스, 유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가 있죠. 역수의 개념 그렇죠. 컨덕턴스도 있고, 다음에 얘네들의 역수의 개념도 있어요. 엘라스탄스도 있고, 역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합성되는 게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이런 것도 나와요. 서센턴스도 나와요. 이런 턴스가 무엇을 아느냐?
그리고 여기 전기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 전기 처음 공부하는데 자격증 어떻게 취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전기에서 저항이라든지 이런 턴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물어보면 그거 물어본다고 막 뭐라고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냐 난 그런 거 당연히 처음 배워요. 근데 그게 없다면 기초가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걸 기억해요. 자,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 한 것은 뭐예요? 예, L. 이걸 뭐라고 하죠?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단위가 뭐예요?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페로에서 뭐로 바꿨어요? 옴으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옴으로 바꾸기 전에 헨리. 우리는 이 성질을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정자기. 그러면 정자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정전개와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헨리를 만든 것이 영구적으로 있는 헨리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뭐가 있죠? 전자성이라고 하는 헨리가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알아서 쉬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전류에 대한 자기현상이 추가가 돼야 돼요.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진다? 자속이 만들어진다. 자기력성이 만들어진다. 전류도 여러 가지 전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자하를 만드는 것은 전류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데 이런 전류의 흐름이 직선 전류도 있는 거고 전류가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곡선 전류도 있는 거고 또 동그란 전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전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류 분포라고. 전에 우리가 배울 때 전하도 종류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달라진다고 그랬죠. 점전하냐? 동심도체구냐? 설전하냐? 면전하냐? 최적전하냐? 다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 전류도 그 전류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전류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자, 여기 이제 자기학의 특징에서 자성체의 특징입니다. 전하고 이제 좀 다른 개념이 하는 거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정전개는 C를 만드는 거고 정자개는 L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와 L에 대해서 영향이 같이 있는데 전자자. 보통 이런 공간은 무슨 공간이라고 하냐면 전개와 자개가 비교하는 전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요? 전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학의 최종 결론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전자가 전개와 자개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을 해석하는 전자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자장 수치 해석이라고 별도로 또 한 과목이 생겨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자기학은 거기 끝까지만 가는 거예요. 전자장이 시험에 나오죠. 전자장이. 어쨌든 거기까지 갈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전자장 입구까지는 계속 가서 전자장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여기가 우리가 자기학의 끝이구나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시작이 뭐야? 전류가 그러면 자석을 만들어줍니다. 그거에 대한 법칙이 뭐냐면 암페어의 주회적 법칙. 전류가 자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뜻을 잘 기억해요. 항상 얘를 꼬부랑 글씨로 보면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이거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해요. 얘는 전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개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무한한 거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암페어, 턴, 헉, 메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곱해주는 거예요? 메타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암페어가 되는 거잖아. 암페어 턴이 되는 거잖아. 암페어잖아요. 암페어 턴은 메타잖아요. 같아지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뜻은
시 단위는 그렇지만 뜻은 어느 공간, 전류가 흐르는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에 다 이렇게 모아서 접근하는 거예요. 주의 접근이라는 거죠. 자개를 다 모아서 접근하게 되면 그 안에 흐르는 전류만큼 동의가 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 전류가 어떤 전류는 이렇게 될까요? 잘 그려야겠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흐르는 자기장이 이런 것이 생길 거고 얘가 흐르는 자기장은 반대로 생길 거고 얘가 흐르는 자기장은 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I1이 만드는 자속, I2가 만드는 자속, I3가 만드는 자속은 결국 지들끼리 더해지고 빼지고 한단 말이에요.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더해지는 놈끼리는 자속이 증가할 거고 당연히 반대 방향은 자속이 감소하겠죠. 서로 상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자개 세기는 결국 이 전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접근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거죠. 이 공간을 회전하는 거죠. 주회 접근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류하고 같은 크기의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로서. 이게 똑같아진다는 거죠. 전류가 자속을 이만큼 만든다. 전류가 여러 개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시그마 I. 이 시그마 I라는 얘기는 뭐죠? 전류를 다 더하라. 전류를 다 더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하고는 결국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잘 기억해요. 주회 적분 법칙.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연상을 해봐요. 거기서부터 정리하는 거죠.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토크스 정리는 선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바꿔주는 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억나나요? 스토크스 정리? 기억이 안 나면 왜 찾아봐야 돼요. 스토크스 배우지 자기가 돼서 처음 들어봤어. 집에 가고 싶어요. 자기가 돼서 요거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15페이지도 있고요. 또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227페이지. 이걸 스토크스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져요? 자손. 전류가 흐르면 그냥 자손. 근데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전체적인 임의의 폐곡면이 있는데요. 면입니다. 근데 얘를 잘게 미소면으로 쪼개요. 그래서 미소면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소면 안에서 전류가 흘러요. 또는 자속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류가 흐른다 또는 자속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이거다. 그죠?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를 생각해보면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요 하나를 또 생각해보면 여기도 방향이 똑같겠죠. 똑같은 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경계면을 한번 보죠. 서로 반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면 없애버리면 다 없어져. 이렇게 되네. 계속 확대해볼 수 있죠. 계속 확대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경계면에는 역시 방향을 보면 반대 방향이잖아요. 항상 경계면은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만큼 바로 동일해지겠죠. 그런데 결국 얘 합이 되겠죠. 이걸 더 넓혀보면
해공면 전체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보면 결국 이 안에 만들어지는 거 다 똑같아지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스토크스 정리예요. 별다른 거 안 해요. 대단히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를 말로 쓰려면 되게 길잖아요. 한번 설명하면서 말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해된 대로 적어보세요. 아마 깝깝할 겁니다. 적으려고 하니까 그죠? 깝깝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깝깝함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회전했다 뭐예요? 로테이션했다. 전체적으로 회전했다. 자기를 다 회전했다. 면적에 대해서 전체 회전해서 접근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은 그 안에 모든 자개를 접근하고 더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접근이야? 선접근이고 얘는 무슨 접근이야? 면적 접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선접근을 면적 접근으로 바꿔도 된다. 면적 접근을 선접근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공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스토크스 정리는 별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서로 같다. 그러다 보니까 선적분과 면적적분이 어떻다? 똑같다. 이런 결과를 수학적으로 활용하는 것뿐이죠. 의미는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스토크스 정리. 이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토크스 정리니까 이거하고 이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본 거예요. 전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전류잖아요. 우리가 전류를 이해 못하면 자기학에서 자속을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결국 전류가 회로이론에서 배운 그 전류 그대로인데 그 전류가 뭘 만들어요? 자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토크스 정리에서 전류를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요거 전류의 정의잖아요. 근데 전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요게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기억하라고. 전류 밀도입니다. 밀도입니다. 면적을 곱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된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 인테그랄 했단 말이에요. 다 조그만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더한 거예요. 항상 자기학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인테그랄 해주는 것은 뭐 인테그랄 적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은 것은 전류다. 그래서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암페어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얘와 같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분을 없애버려요. 양변 적분을 없애버리죠. 이 얘기는 양변 그냥 미분해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똑같이 적분을 없애버리면 뭐가 남아요? 로테이션 H는 I가 나와요. 로테이션 H. 그래서 자개를 회전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개를 자꾸 회전시키잖아요. 또 반대로 전류를 회전시켜 자개를 만들잖아요. 이 얘기가 성립합니다. 근데 전개를 회전시켜버리면 0이거든요. 그렇죠? 전개를 회전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자개를 회전시키면 뭐가 돼요? 이 차이가 전개와 자개의 차이입니다. 로테이션 H는 R, 로테이션 E는 0.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볼까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미분입니다.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에 대한 걸 이렇게. 자, 로테이션 H는 R입니다. 로테이션 E는 0이고요. 두 개가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냥 항상 외우면 비슷한 것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성질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성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류 분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류.
얘는 선전류입니다. 근데 선전류가 무한하게. 그래서 무한한 선전류로부터 R메가 떨어진 지점에 자기의 색이 H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전류는 I고 무한한 선전류인데 여기서 R메가만큼 떨어지면 원 둘레가 되겠죠.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장은 항상 뭘 만들어요? 원을 만들어요. 타원이 되든 완벽한 원이 되든 원을 만들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를 잘만 흘려주면 자기장을 어떻게 해요?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전동기의 원리예요. 자기장이 회전. 자기장이 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장을 회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삼상을 씁니다. 삼상. 단상을 회전하지는 않는데 삼상을 쓰면 자기장이 막 회전. 그래서 삼상 전동기 얘는 뜯어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코일만 있어요. 코일만 있고 회전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회전. 특별한 장치를 안 만들어도 회전. 왜? 자기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상 전동기는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콘덴서가 달린다든지 이상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건 뭐예요? 회전 자개가 없기 때문에 회전 자개를 만들려고 뭔가를 해줘야 돼요. 직류 전동기는 회전 자개가 있나? 직류 전동기는 회전 자개 없어요. 그런데 회전 자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직류 전동기의 구조는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직류 전동기는 회전 자개를 만들려면 코일을 하나를 다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여기다 코일 하나, 여기다 코일 하나, 여기다 코일 하나, 여기다 코일 하나, 여기다 코일 하나. 이걸 다.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건 반대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회전한다. 그럼 여기에 브러쉬가 있고 여기 브러쉬가 있다면 얘가 회전하면서 하나가 여기 걸리고 또 회전하면 또 하나가 여기 걸리고 계속 그렇게 순서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전류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런 여기 한번 그 다음 움직이면 다음 여기 한번 또 움직이면 여기 한번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뭘 만들어요? 자석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요. 기계적으로 뭘 만드는 거야? 회전자를 만들어요. 그게 직류죠. 그러면 얘가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류가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회전을 해야 되니까 뭐가 생겨요? dt분의 d 파이라고 하는 전자기도 같이 생겨요. 요게 작으면 전류가 변하든 자속이 변하든 똑같거든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전압이 만들어져. 이거는 전자기도 법칙도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요 시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 양단의 전압이 높게 가요. 여기서 전압이 높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직류 전동기의 가장 큰 단점. 불꽃이 없어요. 불꽃이 생겨서 결국 이 불꽃 때문에 정류자가 높고 브러쉬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도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직류 전동기는 고속 회전에는 잠깐만요. 그리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가 직류이면서도 직류 안 써요. 전기 자동차 직류로 하잖아요. 직류부터 안 써. 쓸 수가 없어요.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물론 제어도 물론 지금 직권 전동기 같은 것도 제어가 잘 될 수도 있죠. 속도 제어가. 속도 제어도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고속으로 갔을 때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류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직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류 전동기 있어요. 교류 전동기 중에서 유도 전동기를 쓸 수도 있고 동기 전동기를 쓸 수 있는데 힘이 좋은 게 뭐예요?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를 DC 모터 쓰는 게 아니라 AC 모터를 써서 인버터 제어해가지고 구동해서 하는 게 전기 전동기. 동력 자체는 괜찮아요. 자, 얘가 가장 큰 단점. 어쨌든 자개를 어떻게 한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회전식입시다. 이거다. 우리는 회전장애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삼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해필이면 왜 삼상이냐? 3배수라면 6상도 있고 12상도 있고 뭐 23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상수 잔뜩 올릴 수 있잖아요. 상수를 올리면 오히려 전압이 줄어들어요. 6상이 되면 전압이 루트 3배 커지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리고 12상이 되면 오히려 전압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이런 부분에서 3상이 우리가 쓰기에 가장 적합한 전원이 돼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쓰는 전기가 3상이라면 삼성을 쓰지 6상을 안 써요. 처음 다른 데서 썼어요. 에디슨이나 테슬라 시절에는 테슬라가 그런 것까지 해서 그걸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전류는 이런 거예요. 회전합니다. 원이다. 그러면 원 둘레가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원 둘레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파이 R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R이면 H잖아요. 그럼 2파이 R이 이렇게 넘어가면 H만 남겠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리의 식. 그렇죠?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리. 2파이 R분의 I.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무한한 직선이니까 그럼 저희가 이렇게 유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한한 직선 밸브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얘와 얘가 다르다. 얘가 좀 복잡하고요.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면 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뭔가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답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보기 중에 이거 골라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찾아내는 거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공식은 뭐 금방 찾아내는 거고 얘를 알면 얘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왜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그냥 무한대로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발상의 전환을 못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무한하다고 본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90도? 아니죠. 0도가 되어야 얘가 무한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0도가 되어야 무한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베타로 얘기하면 90도가 돼야 되겠죠. 어느 걸 보면 여기다가 사인의 베타 1으로 표현하고 사인의 베타 2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걸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거 찾는 방법을 이따 알려주고. 자, 어쨌든 이걸 찾을 때 여기를 보면 여기가 0도면 무한해집니다. 그럼 결과는 뭐하고 똑같아져요? 얘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결국 보세요. 사인의 최대값은 또는 코사인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얘네들이 막 2가 되고 3이 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인의 최대값이나 코사인의 최대값은 어쨌든 1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약분되어 버리면 2파이 R분의 R이 돼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을 하면 금방 똑같은 걸 알 수 있는데 보기 중에 답을 찾는데 그러면 요게 얘하고 똑같아지는 걸 보기 중에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찾아야 돼요. 똑같아지려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1이라면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세타 1으로 표시하면 코사인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베타 1으로 표시하려면 요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뭐가 돼요? 사인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코사인의 세타 1은 사인의 뭐하고 똑같아요? 베타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각삼각형에서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각도를 어디를 베타로 했는지 어디를 세타로 했는지 그걸 찾고요. 그리고 요 변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하면 뭐하고 똑같아진다?
2파이 R분의 I라고 해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공식을 외우는 사람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않아요. 비교를 하면서 얘가 반쪽짜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 없어지겠지. 두 쪽짜리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 형태로 문제를 물어봐요. 그럼 예문만 찾으면 돼요. 실제 문제가 그래요. 얘는 무한장식성이죠. 자, 이렇게 이런 이게 뭐 특별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찾아내려면 되게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얘는 무한장식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반쪽짜리 각도가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결국 뭐만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찾으면 돼요. 없어도 돼요. 됐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 자개가 만드는 이 선이 만드는 자개 세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래가 2파이 R분의 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랬는데 얘가 뭐가 됐습니까? 유한장이 됐으니까 4파이 R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1 더하기 1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반쪽짜리가 없으니까 요것만 있는 거야.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요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 길이에요.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네요. 여기가 1이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그게 3이잖아요,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루트 3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죠. 그럼 여기 3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4, 루트 2, 그냥 2가 되겠죠. 2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각도가 여기든 우리는 이 변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에 대해서 무슨 성분이에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이거예요.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으로 구하든 코사인으로 구하든 똑같아요. 여기가 세타가 되든 여기가 세타가 되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뭐야? 빈변분의 이거니까. 그게 높이인지 민변인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뭐예요? 2분의 루트 3.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1m 떨어져 있어요. 여기 1로 되겠죠. 전류가 얼마죠? 파이 암페어라고 그러죠. 파이 암페어. 그러면 파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여기에 4분의 1배가 되겠죠. 여기 4이 8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잘 보세요. 루트 3이 들어간다는 건 다 공통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2분의 루트 3만 찾아내면 2분의 루트 3만 찾아내면 그리고 파이 집어넣기 전에 여기 4가 있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죠? 뭔가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전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전류가 같으니까 여기 그냥 보는 건데 만약에 전류가 100A라면 어떻게 될까? 전혀 달라지겠죠.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공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삼각형일 때 이런 공식이라고요? 매번 외워보세요.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 때 이런 공식, 저런 문제 풀 땐 저런 공식, 이런 문제 풀 땐 이런 공식. 이렇게 하면 공식이 많아지면, 외울 게 많아지면 결국 헷갈려요.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찾느냐?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아요.
이걸 못 생각을 못 해내거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고 삼각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묘한 직선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유한 직선이지만 사실 유한 직선이 아니라 묘한 직선. 그럼 보세요. 여기 어쨌든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나와요. 보자마자 처음 아니야. 2파이 R은 그 무한할 때니까 얘는 유한이잖아. 절대 아니야. 2번과 3번과 4번 절대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요거잖아요. 요걸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세타로 나타내면 코사인이고 베타로 나타내면 사인이죠. 세타로 나타내면 코사인이고. 그렇죠? 그럼 뭐 그냥 답이 몇 번? 공식처럼 안 해와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항상 공식에 이렇게 꽉 매여 있으면 생각을 못해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점 공식의 수가 줄어요. 자, 이게 이제 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 10분 휴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쉬는 시간 문제 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있잖아. 조금 이해를 영상이 정리가 되는 오늘 볼수록 어려워. 빨리 해도 안 나와서